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가에 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를 듣게 되고 듣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문법을 기초로 시작을 해서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독해 듣기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하죠. 그리고 영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문법 문제가 어렵다 보니 그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강의는 문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영어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머스터드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나 원어민의 공통점은요, 그들 자체가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강의를 할 때 문제가 돼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각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기 힘들죠. 우리가 빛을 봤을 때 투명하다 보지만 실제로는 빨간색 파란보에 스펙트럼을 비춰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지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입증을 했을 때만이 우린 그것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샤머니즘과 가까울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독해가 먼저였어요. 독해나 듣기가. 그리고 나서 문법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법을 통해서 독해를 접근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민이 내는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알 수 있겠죠? EEG라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머리에 어떤 캡을 쓰고 있죠. 그걸 통해서 뇌파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접근을 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어떻게 순서로 받아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ERP 이펙트라고 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 잘못된 단어나 의미, 잘못된 문법이 나왔을 때 뇌파에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ERP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ERP 이펙트에는 네 가지로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N100, P200, 그 다음에 N400, 이건 1980년대 발견된 거고요. P600입니다. 평균 1분에 165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당 1.275 단어 정도 말하죠. N100이나 P200은 사운드에 대한 소리가 좀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나오는 스파이크고요. N400은 의미가 좀 맞지 않았을 때, 그리고 N600은 문법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0, 200, 400, 600이에요. 이 400이라는 것의 의미는 400 million seconds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단어가 맞지 않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듣고 나서 400초 후에 이 N400이 스파이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예를 들면 He likes to wear cake. 그는 케이크 입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뭐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단어도 다 틀리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의미가 이상해요. 케이크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 아까 이걸 들었을 때, 또 이것을 읽었을 때 400 밀리세컨드, 400 밀리초 후에 뇌파에 파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600에서는 예를 들면 John pulled over the car. 의미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어에도요. 근데 문제는 풀에 S가 안 붙었습니다. 존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되거든요. John pulls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600 밀리세컨드 후에 뇌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뇌가 어떻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결론 줘볼게요. ERP가 보여주는 팩트는 뭐냐면 뇌의 반응 속도예요. 뇌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소리를,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분에 165단을 말한다고 했죠. 초당 2.75단어. 자, 우리는 어떻게 영어에 접근한다? 사운드.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문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뇌는 문법을 통해서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우리의 뇌는 의미를 통해 그냥 의미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되는 거지, 문법을 통해서 의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법을 통한 의미, 독해나 듣기에 도달한다는 건, 도달하는 방법은 역으로 접근하는 효과, 역효과인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에 접근해 가 본다면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해 본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어를 접근할 땐 문법을 통해서 의미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문법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뇌파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법을 몰라도 의미는 아는 거예요. 문법은 몰라도 케이크를 입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해석이 된 거죠. 자, 문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또한 독해를, 듣기를 충실히 하시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문법을 하시면 아주 빠르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가 고민된다고 해서 문법을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접근한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착오, 실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했던 거, 문법 접근해서 독해나 듣기 들어가고 단어 암기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법 몰라도 영어 가능하다. 그렇게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